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지난 시간까지 명암 11단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육면체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어디에 그리냐면요. 이쪽에 그리게 되면 우리 명도 단계와 뭉개져서 작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8절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뒷면에 그려야지 그림이 뭉개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스케치하기 전에 선생님이 정육면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육면체를 입체로 표현해서 종이에 나타내어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는 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이러한 정육면체는 도형 중에서 가장 기본 도형으로 지금까지 배워온 명암 단계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를 입체로 종이에 나타내어 볼 때 중요한 것은 투시입니다. 투시법은 한 점을 시점으로 하여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리는 기법인데요. 눈높이를 한 개의 선으로 보았을 때 물체가 어디 그려지는지에 따라 3점 투시, 2점 투시, 1점 투시로 나누어집니다. 자, 물체를 그렸을 때 이 물체에 연장되는 선이 있어요. 연장되는 선을 쭉쭉 그려보았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소실점에 나타내는 개수에 따라 투시법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정육면체를 나타냈을 때 소실점은 3개가 생기게 되고 중심을 기준으로 윗면, 아랫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소실점이 2개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2점 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는 소실점이 1개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1점 투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3점 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3점 투시를 이용하여 정육면체를 그려볼 텐데요.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이 계속 같은 크기로 보인다면 원근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정사각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선들이 만나서 소실점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이러면 원근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크게 그리고 멀어질수록 작게 그려보는데 이것을 원근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까이 있는 부분을 크게 먼저 그리고 멀리 갈수록 작게 그려지게 되면 이 연장되는 선들이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고 소실점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원근법 가까이 있는 부분은 크게 보이고 점점 멀리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작아지니까 뒤에 있는 육면체도 작게 보이게 되겠죠. 소실점과 원근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어색해 보이지 않고 그림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만든 방법이 투시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자, 정육면체의 기준선 Y자 선에 Y자 기준선이 보이시나요? 네, 정육면체 기준선 Y자 모양에
뒤쪽으로 갈수록 기준선을 기점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여기 기준선에 평행하는 선 찾아서 또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기준선은 기준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평행을 유지하며 가게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선, 연장선을 연결해보고 기준선, 또 밑에 있는 평행선을 연장선으로 그려보면 이 선의 중심이 되는 어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자, Y 기준이에요. Y 기준으로 또 왼쪽 면을 평행선을 찾아서 그리게 되고, 평행선에서 원근법을 찾아서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그리게 되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고, 또 Y의 중심이 되는 선에서 평행되는 선의 원근법을 사용해 줘서 선을 표현하게 되면, 연장선을 연결했을 때 저 밑에 어딘가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소실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소실점이 3개가 생기게 되면 3점 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3점 투시를 이용하여 우리 함께 정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명도 단계의 8절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을 때 나타나는 면의 정육면체를 함께 그려볼 텐데요. 먼저 기준이 되는 수평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선 먼저 그려보고 그에 알맞은 수직선도 한번 그어볼게요. 당연히 삐뚤삐뚤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자대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되는 만큼 최대한 선이 꾸불꾸불하지 않게, 선을 그릴 때는 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틀렸을 때 지울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기준선은 나중에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지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어보았어요. 자, 수직선에 맞게 우리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Y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Y선, 중심점을 잡고 Y선을 만들어 볼게요. 연필의 끝부분을 잡고 크게 그어줘야지 곧게 선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오른쪽까지 간 면적을 생각하여 중심에서 왼쪽까지의 면적도 어느 정도 가늠 잡아보고 이 정도 되겠다 점 찍고 중심점에서 선을 연결하여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Y자 모양이 보여지나요? Y자 모양이 보여져요. 자, 선이 너무 많으면 스케치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을 최대한 없애고 내가 제일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찾아 놓습니다. 이렇게 Y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이 기준선, Y 기준선에 따라서 우리 평행하는 선들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기준선의 평행선을 찾아볼까요? 위쪽에 하나 있고 밑에 쪽에 하나 있어요. 자, 기준되는 선, 요 정사각형이 6개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되는 선에
맞춰서 가늠을 합니다. 여기면 이 정도 가늠이 되고 여기까지 선을 맞춰서 기준선에 맞춰서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에 맞춰서 위쪽도 평행선을 그어볼게요. 평행선을 그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연장선이 언젠간 이 뒤쪽에서 만나겠구나, 만나서 생기는 점이 소실점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봅니다. 지금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 선들이 연장선이 되었을 때 만나지 않겠죠.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았고 또 왼쪽 선에 맞춰서 평행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왼쪽 기준선에 따라서 위쪽에 점에 연결을 하여 평행선을 찾아볼게요. 수직선을 그려놓은 것을 기점으로 하면 평행선 찾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기준선과 맞춰서 평행선을 이때 생기는 평행선은 왼쪽 기준이랑 오른쪽 기준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정육면체를 그리고 있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Y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수직선에 따라서 평행선을 그어주는데 왼쪽 평행선 마찬가지로 밑으로 안 보이는 선이 연장되었을 때 만날 수 있을 만큼 살짝 안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스케치해 봅니다. 오른쪽 선도 연장선이 나중에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선이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렸던 스케치 선만 빼고 깔끔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선을 너무 세게 그리면 지우개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은 최대한 약하게, 내가 틀릴 수 있고 기준선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게 그려줍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선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그림이 진행되는지, 추후에 연결을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서 소실점을 이룰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아요. 자, 정육면체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우리 정육면체 사물을 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해가 왼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생기게 되는데, 해에서 가장 가까운 면, 중간으로 가까운 면, 제일 멀리 있는 면 순서대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제일 어두운 면에는 그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림자는 마지막 끝선에 따라서 오늘 정육면체와 그림자까지 스케치를 하게 되면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명암 표현을 정육면체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